안녕하세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법,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렌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가보시죠.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고 데이터에 또 온갖 주장들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분석가의 시선, 그리고 비평가의 관점, 또 법의 언어는 어떤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똑똑한 시청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쓸 핵심 도구가 바로 이 렌즈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분석가의 렌즈는 저 멀리 미래를 보여주고 비평가의 렌즈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의 속사정을 파헤쳐주고요. 그리고 법이라는 렌즈는 이 모든 것의 단단한 기초,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딱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껴볼까요? 바로 분석가의 렌즈입니다. 이거 끼고 시선을 저 멀리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이 렌즈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업계 분석가들이 딱 집어서 말하기를 2026년이 기술 규제 분야에서 엄청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이거 문제 아니야? 하고 말로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켜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책임이랑 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짚어낸 5가지 핵심 트렌드가 바로 이건데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감독할지 법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문제가 이제는 그냥 사과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매출에 바로 타격을 주고요. 또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서 암호 기준을 언제까지 바꿔라 데드라인을 정해버리는 거죠. 사이버 공격이 터지면 보고하는 것도 훨씬 빨라져야 하고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규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깐깐해질 거고요. 와, 이것만 봐도 정신이 없죠? 이 흐름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딱 하나 아주 흥미로운 걸 끄집어내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찌 보면 먼 미래 기술 같은데 이게 벌써부터 현재의 보안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슈퍼 해커를 막기 위한 미래형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비밀번호나 보안 시스템은 그냥 종이장처럼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계산 능력에도 끄떡없는 새로운 암호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럽연합 EU는 이 미래의 위협을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고 놔두질 않아요. 아예 구체적인 시간표, 로드맵을 딱 만들어버렸습니다. 2026년까지는 모든 회원국이 국가 전략을 세워서 시작해야 하고 2030년이 되면 금융이나 에너지 같은 국가 핵심 시설에는 이 새로운 미래형 방패를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분석가의 렌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멀리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위험이 어떻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구체적인 법과 정책, 심지어는 데드라인으로까지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분석가들이 가진 예측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렌즈를 한번 바꿔 껴볼까요? 두 번째 렌즈, 비평가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삐딱하게 그리고 더 깊게 파고들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는 꼭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야 하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헤드라인 어떠세요? 빵집 주인의 이기심을 간과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갑자기 빵집 주인이라는 한 사람의 이기심 문제로 확 바꿔버리죠. 비평가의 렌즈를 끼면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 왜 이렇게 프레임을 짰지? 하는 의심이 딱 드는 겁니다. 언론은 이 법이 노사 간의 신뢰를 깨트린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비평가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애초에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힘의 균형이 맞았나?
어쩌면 이 법은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 아닐까 하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점을 찾아내는 게 바로 비평가의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죠. 도대체 왜 이런 프레임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한 개인의 이야기로 만들면 당장 이해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진짜 문제의 본질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혹시 BTS 광화문 콘서트 기억나세요? 그때 많은 언론이 넷플릭스 생중계를 엄청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음향이나 카메라 워킹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입을 싹 닫고 있었죠. 비평가는 여기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죠. 넷플릭스가 바로 그 칭찬 일색이던 언론사들 건물 외벽에 아주 비싼 광고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게 핵심입니다. 비평가의 렌즈는 우리한테 그냥 기사를 읽지 말고 기사 너머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사를 쓰게 만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나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는 것. 그게 바로 비평가적 시선이 주는 진짜 통찰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렌즈입니다. 미래도 예측했고 현재도 비판적으로 뜯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의 가장 단단한 기준점, 흔들리지 않는 잣대를 볼 차례입니다. 그 어떤 예측이나 해석도 끼어들 틈이 없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 그 자체, 바로 법의 렌즈입니다. 여기에는 분석도 비판도 없어요. 뭐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도 저건 나쁘다 하는 평가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가 이건 지켜야 한다고 글자로 명확하게 약속한 규칙, 그 원문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목을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한 수많은 기사나 댓글들을 볼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이 법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잠깐,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약속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였지?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원칙에 맞는 건가?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법이라는 렌즈가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온갖 주장들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를 때 이 렌즈는 우리에게 가장 단단하고 명확한 기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약속, 우리 사회의 의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아주 강력한 렌즈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분석가, 비평가, 그리고 법. 그럼 이제 이 멋진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슈를 딱 마주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분석가처럼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둘째, 비평가처럼 지금 이 이야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숨겨진 의도는 뭘까? 마지막으로 법의 렌즈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은 뭐였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렌즈 중에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렌즈들을 마치 안경 바꿔 쓰듯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문제의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뉴스를 보거나 SNS를 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